잠 많고 게으른 제가 아이 둘을 키우면서 어떻게 성과를 내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사장 소피아입니다. 제가 사실은 굉장히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잠이 정말 많아요. 특히 아침잠이 많아서 예전에 아침형 인간 책이 한참 베스트셀러일 때 그 책을 읽고 시도를 몇 번 했다가 성공하기는커녕 오히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오후 시간까지 다 망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다시는 그걸 하면 안 되겠다. 네, 아마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를 옆에서 지켜보시면 생각보다 되게 조금 일한다.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기로 결정한 거는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가장 너가 제일 부지런해. 열심히 살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막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두 아이 뭐 뒷바라지 하고 또 출근도 하고 또 야근도 하고 뭐 이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다가 내가 조금 하는 거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과를 많이 인정받고 있는 것 같다. 저만의 방식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려도 도움이 되실 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아이 둘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유튜브도 하고 채널도 성장시키고 요즘은 책도 쓰고 있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우선 성과를 내려면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네,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표를 낮게 설정하라입니다. 꿈은 원대하게 꺼야 한다. 꿈은 클수록 좋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저 역시도 동감합니다. 네. 하지만 꿈은 크지만 우리가 지금 이룰 목표는 작게 만들어 보십시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할 때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를 해야 돼요. 그 너무 쉬운 거 하면 안 되죠. 뭐 하루 3끼 밥 먹기 뭐 이런 거 그런 거 안 되죠. 그렇지만 뭐 대학생인데 논문을 써서 졸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뭐 논문을 쓰는 날짜가 있거나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언제까지 원고를 다 써야 한다. 뭐 이런 식의 목표가 있겠죠. 뭐 원고 쓰기 전에는 일주일에 2번 유튜브를 올린다. 이런 정도의 목표. 그렇게 너무너무 심한 목표가 아니죠.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너무 어려워지면 첫날부터 망쳐요. 첫날부터 이거 오늘도 실패했네. 시작부터가 뭔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내가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것을 이룬 후에 다음 목표를 조금 더 높이 만들고 이런 식으로 성공의 경험을 쌓아보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해요. 계속 실패의 경험만 쌓게 되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도 낮아집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한 번도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이루어 본 적이 없는 분들, 자존감이 진짜 낮은 분들, 자신감이 땅에 떨어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작은 것, 내가 이룰 수 있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목표가 내가 할 만한 목표예요? 아니면 충분히 다른 나랑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충분히 해내고 있는 목표예요? 네, 대학생들이면 논문 쓰는 거,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중간고사가 목표일 수도 있고요. 토익 몇 점이 목표일 수도 있겠죠. 네. 특별한 너무 뭐 진짜 원대한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목표가 세워졌으면은 액션 플랜을 짜시면 됩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그 목표를 이룰지를 나눠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로 생각을 하면 원고를 쓴다 하면 총 원고의 양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뭐 하루에 일주일에 5일 일한다. 5일 글을 쓴다 생각했을 때 몇 개월이 있고 그걸 5일로 해서 그럼 총 일수가 며칠이니까 일수를 나누면 하루에 요 정도만 쓰면 된다.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럼 딱 그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후에 목표 있잖아요. 뭐 책을 한 권 낸다. 이런 거는 또 이제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내가 하루에 쓰는 분량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렵지 않고, 그리고 내가 기억하기 쉬운 한 가지로 딱 이렇게 집중도를 높여놓는 것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문이라고 하시면 정말 쓴지 오래돼서 기억도 잘 안 나지만 뭐 분량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언제까지는 자료 조사를 할 것이고, 언제까지는 얼만큼의 분량을 쓸 것이고, 초고를 쓸 것이고, 뭐 이런 식의 액션 플랜이 있잖아요. 자, 목표가 할 만한 거잖아요. 그러면 액션 플랜이 할 만한 것들로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목표가 굉장히 막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뭐 다이어트 목표라고 하는데 갑자기 뭐 한 달에 뭐 10kg를 뺀다. 그래서 그런 걸 30으로 나누면 하루에 뭐 얼마 3kg씩 3kg요? 뭐몇 킬로? 기자님. 뭐 어찌 됐건 그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달에 충분히 뺄 수 있는 정도의 목표. 그러니까 뭐 3kg나 4kg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목표를 그렇게 하는데 액션 플랜은 달리기 뭐 1시간, 뭐 달리기 30분. 이것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에서 쓰셔야 합니다. 네. 자, 일부러 그렇게 자신의 잠재력을 낮추고 한계를 극복하지 말도록 너무너무 쉬엄쉬엄 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공의 경험을 쌓는 것을 우선 집중하시고 그것을 얻는 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공을 조금씩 하면 훗날은 남들보다 훨씬 더 높은 목표도 내가 이룰 수 있는 자신감도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선은 할 수 있는 목표와 그것을 나눠서 하루하루 할 수 있는 할 만한 액션 플랜이 나올 겁니다. 네, 그렇게 정해요. 자, 그렇게 정했죠.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이제 하루에 주르륵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있고 급한 것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꼭 안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회사에서도 업무를 할 때 중요한 게 있고 급하게 처리할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내가 쓴 리스트 중에서 다 보시고 중요한 것 위주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네. 사실 굉장히 좋은 건 뭐냐면 중요한 순서가 1번, 2번이 있고 급한 것이 1, 2, 3이 있다. 그게 저의 하루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5가지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거 1번, 2번을 먼저 끝낸 다음에 급한 것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는 게 사실 중요해요. 네. 그러면 굉장히 이룰 확률이 큽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 요즘에 새벽에 6시나 6시 반에 일어나서 글을 씁니다. 글은 언제까지 쓸 수 있냐면 아이들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보통은 7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확보하고자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무조건 글만 씁니다. 글을 쓰고요. 그래서 이게 체크가 됐어요. 그럼 두 번째 제가 오늘 유튜브를 찍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준비를 사전에 하고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연습을 하고 아이가 잘 때 빨리 킵니다. 근데 그 외적으로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또 뭐 아이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사실은 뒤로 미뤄요. 제가 슈퍼우먼이 아니라는 거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만약 유튜브까지 찍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날은 설거지가 쌓이고요. 그러니까 매번 원래 아침 먹고 하고 점심 먹고 하고 저녁 먹고 하는 것들을 저녁에 한 번 몰아서 한다거나 빨래도 저기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긴 해야 되는 일이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먼저 한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처리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집안 꼴이 어떻게 될까요? 설거지 쌓여있고 막 그렇죠. 어떤 날 이런 날이 있어요. 여유로운 날이 있어요. 어느 날 글을 썼는데 내 목표가 예를 들어 하나씩 써야 된다고 쳤을 때 하나를 완성을 해서 시간이 남는 날이 있어요. 그럼 저는 다음날 걸 안 써요. 네, 그냥 하나 쓰고
다음 일정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에너지도 절약이 되고, 네, 좋죠. 이 방법은 제가 지금까지 책 작업, 그러니까 책이 나온 건 3권이고 한 권은 마지막까지 출간 직전에 파기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책 작업이 5번째 책 작업이에요. 저 나름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서 만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하루 종일 써보기도 했고요. 새벽에도 써보기도 했고, 뭐 저녁에 써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이 방법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만든 방법인데요. 자, 왜 아침에 쓰냐면요. 마감 기간이 매일매일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벼락치기 해보셨죠? 막판에 날짜가 임박할 때 갑자기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막 몰입이 되면서 막 외워지고 막 속도가 나죠. 네. 어떤 책을 보니까 마지막 마감기 기간을 한 30% 납둘 때, 그러니까 70%가 이미 지나간 거죠. 그 시점에 가장 높은 효율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희한하죠. 예. 매일매일 나에게 마감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표가 있잖아요. 오늘 뭐 토익 몇 페이지를 할 거다라고 목표가 있었다고 쳐요. 근데 이거를 마감 시간을 안 정하잖아요. 그러면 끝도 없이 늘어져요. 중간에 핸드폰 보고 뭐 하고. 그러다 보면 1번 내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에 1번이 미뤄진다 하면 어떻게 돼요? 2번에도 영향을 미치죠. 1번을 빨리 처리를 해야 중요한 2번으로 넘어갈 텐데, 그죠? 마감 시간을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봐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마감 시간이 어쩌면 타의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잖아요. 제가 몇 시까지 원고를 쓸 수 있다고 정해놓은 게 아니라 아이가 깨면 네, 그게 마감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아이가 갑자기 6시 반에 저 일어났는데 금방 일어나는 날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저는 쓸 시간이 없죠. 그런 날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원고를 포기하는 겁니다. 예. 뭔가의 마감 시간이 정해져 있는 어떤 스케줄에서 본의 아니게 못하게 되는 그 액션 플랜을 지키지 못하는 날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요. 그죠? 그럴 때는 그것을 못하게 되잖아요. 또는 마감 시간 안까지 그걸 못했어. 내가 한 시간 동안 이걸 하려고 했는데 이걸 못했다 할 경우에는 덮어요. 그냥. 네, 덮습니다. 그럼 그 다음날 압박감이 더 심해지겠죠? 그렇죠? 논문을 매일 요만큼씩 쓰기로 했는데 덮었어. 덮은 날이 계속 많아져. 그럼 막판에 몰아쓰게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하루하루가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조금 널널한 목표다. 이거 말씀드렸었죠. 근데 어찌됐건 이것마저도 못했어. 그냥 넘어가. 죄책감이 들고 압박감도 들고 하실 겁니다. 네. 그것을 느껴보자는 거예요. 네. 어쩔 수 없다. 그런 것을 또 느끼고 반성하는 거죠. 아, 내일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네. 이렇게 해야 또 삶에 균형이 생겨서 그 후에 또 해야 되는 일들에 영향을 덜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원고를 못 썼어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이제 낮에 다시 컴퓨터를 켜가지고 쓰고 있고 뭐 아이를 안 보고 뭐 집안일 더 밀어놓고 저녁에 설거지 쌓여서 저녁에는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 미루고 난 글 써야 돼 이런다고 하면 균형이 완전 깨지겠죠. 그래서 지금 순간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또 멀리 보면 또 균형을 계속 잡아 나가면서 끝까지 장기전으로 마지막 결과물을 내는 것이 훨씬 더 사실 중요한 최종 목표잖아요. 그거 최종 목표를 이루는 것이 지금 내가 가야 될 길이니까 다시 또 그때는 숨 고르기를 하고 반성을 하고 아 내일은 일어나서 해야겠다. 네. 또 한편으로는 아 오늘은 뭐 애가 일어나서 못했는데 오늘은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못했는데 내가 너무 몸이 감기 걸리고 너무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했나는데 어떡해. 이런 말도 스스로 하면서 사실 자책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저는 자기애가 강해서 그냥 그러면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내일 잘 쓰면 돼. 그러면서 그냥 저는 좀 긍정적으로 스스로를 토닥토닥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때에 따라서는 더 절실하신 분들 그리고 또 좀
이렇게 토닥토닥보다는 약간 혼내는 것도 필요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스스로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잘 지켰어요. 한 달 동안 뭐 몇 달 동안의 목표를 향해서 나름대로 100점은 아니어도 그래도 지킨 날이 많았고 나름대로 잘해서 최종 목표를 달성을 했다 할 때는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예, 그 보상이 사실 그 프로젝트 자체가 갖고 있는 보상일 경우에도 괜찮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힘들게 책을 썼는데 원고를 썼는데 마지막에 책이 딱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큰 보상이죠. 뿌듯하죠. 책을 한 권 보면은 우와 대견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뭐 다이어트를 목표로 했는데 다이어트를 이뤘어. 그 자체도 보상이 되겠지만 한 가지 더 얹어도 괜찮겠죠. 네, 뭐 날씬한 몸에 맞는 예쁜 옷을 사야지 하고 마음을 먹어서 성공을 하면 선물을 한다거나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많이 못 놀고 있으니까 탈고 후에는 놀러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네, 비행기표를 결제를 한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나에게 보상도 준비해 놓는 것도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네, 하루하루 해나가고 있는 방식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별것도 없죠, 사실. 중요한 거는 목표를 너무 힘들지 않게 설정한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액션 플랜을 짜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보내려고 노력을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과 급한 일을 구별을 해서 이왕이면 중요한 일을 다 처리하고 1번을 한 후에 2번에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1번도 하다가 2번도 했다, 3번도 했다 하는 게 아니라 1번을 끝낸 다음에 2번을 한다. 즉 1번을 끝내지 못하면 2번을 못한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1번은 우선 끝낼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네, 그게 저만의 나름의 노하우 같고요. 네, 그렇게 하고 또 중요한 것은 마감 기한을 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네, 마음이 급해지고 그러면 갑자기 몰입도가 높아지면서 네, 글이 막 안 나오던 컨텐츠가 나오기 시작하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마감 기한을 주는 것 네, 스스로 부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못해도 못한 날을 너무 또 자책하지 마시고 토닥토닥 하시면서 네, 내일을 기약해 봅시다. 반성을 한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뤘을 때는 보상과 선물을 스스로에게 선물을 해봅시다. 네, 이렇게 하면 과정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결과보다는 하루하루 과정 속에서 스스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그냥 보내기엔 너무 소중한 네, 하루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도 조금 더 성과를 내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뵐게요. 이번 주 강연이 있어요. 여러분, 신청하신 분들, 선구자님들 이번 주에 뵙겠습니다. 설레입니다. 아직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뵐게요. 안녕!